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미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변을 가지고 있는 칠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번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된 게 하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날 촬영하러 왔는데 막 폭우와 태풍처럼 비바람이 불어서 중간에 촬영을 못하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시 오늘 그 폭염경보 정도가 되는 굉장히 더운 날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칠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캠핑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가 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겨울이 캠핑하기 제일 좋은 날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름이 캠핑하기엔 제일 좋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 그러면 완전 이제 초보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캠핑을 즐기시고 이제 노지를 다니시는 거 즐기시는, 쉽게 말하면 자연 속에서 즐기시는 이런 분들께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희 같은 이제 전문적인 오프로드라기보다 일반적인 분들, 차도 일반적인 SUV 사륜 또는 이제 튜닝이 되지 않은 순정 사륜, 이런 차량을 가지고 이분들께서 이제 캠핑이나 이제 이거 오프로드 라이프를 즐기시는 걸 보면 대부분이 바닷가 해변 또는 이제 강변 또는 뭐 이제 뭐 일부 이제 잘 정도인데 인도 정도, 이 정도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받을 때도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상담도 많아요. 어떤 거냐 그러면 나는 그냥 오프로드 빡세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바닷가 가서 그냥 캠핑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놀기를 원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차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래라는 게 해변이죠. 강가에도 모래가 분명히 있겠죠. 이 모래 주행이 오프로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스킬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세팅도 정말 중요해지는 그런 주행이 될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모래 주행이 오히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빡센 인도보다 더 힘든 주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결코 이제 해변만 다니는 이런 이제 캠핑들이 쉬운 캠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부득이하게 모래에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래에 빠졌을 때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며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오프로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오프로드 입장에서는 차가 일단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뭐 윈치든 하이리프트든 여러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문제 없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철저하게 일반인 기준이에요. 차에 아무런 장비도 없고 튜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모래에 들어왔는데 빠져버렸다. 나는 어떻게 나가야 하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오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튜닝되지 않은 차량이 또는 이제 정통 오프로드가 아닌 차량들이, 쉽게 말하면 승용 SUV겠죠. 이런 차량들이 모래에 빠졌을 때 타인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탈출을 하려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고생을 하게 되면은 나갈 수는 있다. 그리고 고생을 하더라도 어마한 우리 흔히 말하는 헛삽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차가 순정이라든가 이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 뭐 소렌토라든가 기아구나 소렌토 뭐 이런 승용 SUV
이런 차들은 되도록이면 모래차장에 들어오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죠. 단순히 들어가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차량에 짐이 많아서 들고 오기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 할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은 최소한 이제 타이어 정도까지 튜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모래사장 진입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진입을 했다. 자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빠진 거, 차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 제가 그대로 제가 재현해 드릴게요. 자, 일단 차가 빠지게 되면, 그 전에, 원래는 차를 빠뜨려 놓고 직접 이렇게 시연해 드리고 싶었는데, 차가 빠지질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차가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제일 먼저, 순전 차량이니까 오프로드도 아니니까 당연히 차에 삽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맞죠? 그죠? 손으로 모래부터 팝니다. 모래. 네. 맞죠? 그죠? 여러분? 네. 자, 바퀴마다 모래를 다 파네요. 모래를. 마치 이 낮은 이 모래턱 때문에 차가 빠졌고 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밤새도록 바퀴 앞에 있는 모래 땅을 파봐야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지 못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진입하는 과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 자, 모래사장에 들어갈 때 사륜 하이를 써야 하냐, 사륜 로우를 써야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사륜 하이를 써야 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맞죠, 그죠? 근데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사륜 하이를 언제 쓰냐 그러면요, 모래 구간이 짧을 경우 이 모래 구간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사륜 하이입니다. 사륜 하이. 쉽게 말하면 RPM도 높이고 속도도 올려서 그 관성력을 이용해서 속도로 주파를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특정 짧은 그 모래사장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해변이 너무 뜨거워서 모자를 썼습니다. 특정 구간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모래사장이 들어와서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그러려 그러면은 이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모래사장 안에서.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차로 하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하이를 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때 이 타이어의 바닥과 도로면이 만나는 그 면적은 비교적 좁습니다. 하지만 모래에 들어오게 되면 이쯤에서 이쯤까지 전체가 모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네 바퀴에 전해지는 부하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하이 기어를 가지고 바퀴를 구동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래사장 안에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될 때는 사륜 로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륜 로우를. 자, 거기 한번 알려드리고, 자, 앞전에 하던 이야기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땅을 아무리 파봐야 삽도 없는데, 그죠? 뭐 손바닥으로 또는 뭐 캠핑할 때 사용하던 냄비 가지고 땅 파고 이래요, 그죠? 그렇게 해봐야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해변에서 모래사장에서 주행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 뭐냐 그러면 바로 접지력이에요. 이거 모래사장에서의 주행은 접지력과 싸움인 거거든요. 접지력이 안 좋다는 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 락커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순정 차량들은 네 바퀴가 비교적 평평한 위치에 있을 때, 그 통유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주행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접지력이 없는 모래다 보니까 네 바퀴 중에 어떤 하나라도 위상이 틀어지게 되면 그 부하가 덜 걸린 바퀴가 모래를 파게 됩니다. 파게 되는데 일반 흙을 파는 속도하고
모래를 파는 속도는 확연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히 모래사장에서 아셀링을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아셀링을 강하게 해서 휠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 모래를 파내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순식간에 주저앉아 버려. 순식간에. 그러면은 저쪽 바퀴와 위상이 더욱더 틀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절대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 요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래사장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MT보다 AT 타이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 그러면 MT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드가 많이 굵죠. 그러다 보니까 악셀링을 조금만 실수를 해버려도 모래를 순식간에 확 파내버리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얘기. 하지만 AT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파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주저앉는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AT가 같은 공격을 세팅을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모래에 사장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요. 자 지금 이게 촬영하는 도중에 차가 지금 2대나 빠져가지고 또 봉사해야죠, 그죠? 예, 차 좀 꺼내주고 다시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뒤에 고리 있어요, 고리. 여기 있는겨? 고리. 아니요, 고리는 거기 안 있고 뒤쪽에 있어요. 이때요. 아니요, 의자 뒤쪽 의자에. 이 역겨. 거기 아니고 뒤에 의자 있다니까. 뭐라? 야, 오늘 차 빠졌을 때 영상 찍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빠지게 되네. 야. 차에 타보세요. 시동 걸어 보시고요. 기아 열어놓으면 된겨. 로에 들어갔지? 네. 근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냥 기아 중립 넣었어요. 중립. 아니 그 나 또 기아 중립 넣으시라고. 중립에 넣으시라고요. 뭐야? 중립이 안 넣으면 기아 안 들어가요, 사장님. 아, 이게요? 예. 됐어. 지금 들어갔어요. 시간인겨. 자, 지금 들어가. 꼭 기아를 역겨. 예. 아, 후진 넣고 더 당기면 당겨 나오는데 야. 악셀 세게 밟지 말고 있잖아요. 천천히 우유를 밟고 천천히. 알겠죠, 사장님? 이게 픽업 트럭 자체를 처음 타시는 분이시죠. 처음 타시는 분. 그래서 아예 윈치뿐 아니라 차륜을 넣는 법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지금. 자, 일단 앞으로 당겨서
자, 수도. 자, 다 앞으로, 이쪽으로. 핸들 말 걸지 말고, 조금만 감고. 악셀 천천히. 예, 그렇게. 그럼 더. 예, 더 와요, 더 와요. 더 와요. 자, 수도. 다시 뒤로 한번 뺄게요, 핸들 반대로. 조금만 수도. 됐어, 핸들. 많이 돌리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울어. 조금만 더 울어. 예. 예. 자, 오케이. 뒤로 한 번 더 빼고, 일로 바로 나가야 되니까, 뒤로 한 번 더 빼고. 자, 사장님. 출발해 차 움직이면요. 쓰지 마시고, 저까지 다 무릎 나가셔야 돼. 계속. 아세 왕 밟지 말고, 천천히 우왕 이렇게 밟아가지고. 스타트. 근데 이거 좀 가르쳐 주소. 나중에 할게요, 사장님.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사장님. 저까지 가죠. 일단 나가서 사장님, 일단. 끝까지 계속 밟아, 계속. 좀 더 밟아요, 약간만 더. 멈추지 말고. 왼쪽으로! 아까 제가 군안 해드렸더니 그 어르신께서 제가 극구 진짜 안 맞는다고 막 했는데 이렇게 또 2만원 주고 가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커피 한잔 사마시라고 주고 가시는데 제가 뭐 성의를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뭐 마다할 수 없어서 받긴 받았습니다만 뭐 얼마 안 되면 2만원입니다. 제가 이건 뭐 저기 세이브 더 칠드런 제가 늘 기부하는 곳이죠. 거기다가 제 돈 좀 더해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군환한다고 지금 아까 이 내용을 좀 이어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할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일반 차량인데다가 아무런 장비도 없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모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 타이어에 공기압을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공기압을 빼지 않아서 들어가서 빠져서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공기압을 빼고 들어가서 안 빠지고 나와서 공기압을 다시 채우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기압을 얼마나 빼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뭐 게이지도 없을 거고, 그죠? 공기압 빼는 장치도 없을 거고, 없을 거니까. 자, 공기압은 육안으로 봤을 때 타이어 높이가 아랫부분이죠, 그죠? 아, 높이가 원래보다 반 정도 줄었구나 라는 생각될 정도로 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상태로 공기압을 4바퀴를 빼고 진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빠져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그죠? 자, 아까 그분처럼 다행히 제가 옆에 있어서 제가 바로 이렇게 군환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영상은 내가 빠졌을 때 보험을 불러도 보험 출동이 오지 않고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들도 없고 부를 사람들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력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공기압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차가 빠져버렸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알려드릴게요. 모래 해변이든 강변이든 일단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시면은 물에 떠밀려온 나무라든가 이런 각종 타이어의 접지력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산재해 있어요. 자,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보험도 안 되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모래에 빠졌어요. 그러면 고생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부자재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서 모아서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자, 땅을 파는데 이제 효율적으로 파야겠죠.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빠져있는 이 바퀴 앞쪽에 모래를 걷어내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 특히
타이어가 다 주저앉아서 다 빠져서 이 타이어 바닥면이 모래에 닿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그러면 차 바닥까지 모래로 다 파내실 거예요? 못 파내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순정 차량이건 어떤 차량인 간에 그 차량에 항상 실려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잭입니다. 그 잭을 이용해서 탈출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힘도 덜 들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나한테 제 차에는 잭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포기하셔야죠. 어떡합니까? 아니, 순정 차량에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잭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는 거죠. 자, 이제 그 땅을 파야 되는데 어디를 파냐? 바퀴 앞쪽이죠. 앞쪽에 물론 이제 빠져 있으니까 이 부분 땅에 다 있겠죠, 그죠? 잭을 넣을 수 있을 만큼 파냅니다. 깊이는 대략 안쪽으로 20cm 가량 파내시면 돼요. 이렇게 파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잭을 넣어서 차를 최대한 들어올리고 끝까지. 그러면 대부분 차량들은 이 바퀴가 땅에서 뜨게 돼요. 모래에 심겨져 있던 바퀴가 뜨게 됩니다. 완전히 안 뜨더라도 잭을 들어 올릴 만큼 뜨겠죠, 그죠? 그러면 그 밑을 다시 채워 넣어요. 내가 충분히 높이 올 때까지 다시 내려서 다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올라간 이 바퀴 아래로 아까 여러분들께서 노가다 하시면서 주우셨던 나무와 각종 돌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최대한 많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바퀴를 다 고정을 하시고, 자, 이 과정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겠죠. 생각해보세요. 땅을 파가지고 들어 올리고 고아놓고 땅 파서 또 쉽지 않죠, 그죠? 출발했는데 또 빠져버리면 또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탈출들은 한 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네 바퀴를 그렇게 이제 접지력을 올려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뭐 물백이나 이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바닷물을 퍼와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물을 계속 뿌리세요. 물을 최대한 속도가 붙을 수 있는 대략 한 5m 이상 뿌려 놓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탈출을 시작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건데, 핸들은 최대한 일자여야 돼요. 11자 정면을 보셔야 되는 얘기죠. 핸들이 꺾인 상태로 탈출을 하겠다. 핸들이 꺾이는 이 자체가 사실은 부하가 되거든. 라크라든가 LSD가 없는 차량들은 살짝만 부하가 걸려도 어느 한쪽 바퀴만 돌아가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바퀴의 방향은 11자 정면을 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면을 향한 다음 탈출을 했을 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약간씩 핸들을 꽉 트면 안 돼요. 약간씩 트는 거예요. 약간씩 방향 전환을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탈출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 자, 끝났죠, 이제 준비는. 자, 잭을 이용해서 바퀴를 들어 올리고 그 바퀴 밑에 부자재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접지력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진행하는 방향, 그 방향 따라서 최대한 물도 많이 뿌려놨어요. 자, 모래가 물을 만나게 되면 다져져서 단단해져서 덜 빠진다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도 아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딱 했을 때 아셀링을 과하게 밟게 되면 그 부자재들이 그냥 다 파내고 던져버리겠죠, 밖으로. 그냥. 그래서 잘 느끼셔야 돼요. 아셀링을 처음 스타트는 매우 섬세하게 서서히 출발하고 속도가 붙는 느낌이 났을 때 아셀링을 서서히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어느 정도 또 붙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셀링을 끝까지 밟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와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차가 이제 멈추기 전까지 속도가 붙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밟고 나가서 끝까지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 아이고 지금 군화 한대 하고 왔다고 힘들어 죽겠네요. 자, 오늘 날씨도 많이 덥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들은 상식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촬영을 하게 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차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샤닝 구동에 대해서도 너무 그러니까 조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무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완전히 완벽하게 100% 잘못된 방향으로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보면서 야, 내가 어디까지 이걸 건드려야 되냐, 어디까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꼭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오프로드 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식적이지만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렸고, 자, 지금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이제 빠졌을 때 요렇게 한다는 걸 알려드렸죠, 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이런 캠핑을 즐기게 되고 오프로드 라이프를 즐기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는 것도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튜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이 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한다. 이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특히 칠포라든가 또는 이렇게 바닷가에서 또는 이제 강변에서 차를 한번 빠뜨려 보신 분들, 뭐 오늘 이분처럼 도움을 바로 받아버리면 힘든 걸 몰라요. 모르는데 차가 빠졌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땅 파보고 고생해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런 분들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어차피 파야 되지만 엄한 곳을 파면서 우리의 체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꼭 필요한 부위만 판에서 차를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더운 날이고 오늘 뭐 지금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모래밭 탈출, 진입과 탈출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톰이었습니다. 자,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차에 타서 나머지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모래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모래에 들어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각을 좀 이렇게 세우셔야 되거든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다, 예를 들어서 차가 주저앉는 느낌이라든가 쑥쑥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속도를 줄이시면 안 돼요. 세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모래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세워서도 안 되고 핸들을 많이 틀어서도 안 돼요. 모래사장에서는 핸들을 조금씩 트는 거예요. 조금씩 굉장히 크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이 튜닝된 차들은 사실상 별로 신경 쓰질 않죠. 뭐 시간해도 빠질 일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순전 차량이라든가 디퍼런셜을 제어하는 이런 장치들이 없는 차량들은 운전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정차를 해야 되냐 그러면 최대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타트도 가능해지고 한데 경사면이라든가 사면, 옆으로 쓰게 되는 사면이라든가 그런 굴곡이 있는 곳에 차를 세우시게 되면 들어올 때는 달려오는 속도 때문에 들어왔지만 나갈 때 스타트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악셀링인데, 악셀링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륜 H로 가야 되냐, 사륜 로우로 가야 되냐, 이런 게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사륜 하이로 들어갔을 때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이로 가다가 어딘가에 처박혀 버리면요 절대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 로우를 넣고 천천히 악셀을 천천히 밟으면서 가다 보면은 차가 못 가는 구간에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거기서는 다시 후진을 넣으면 차가 또 나와요. 근데 하이를 넣고 속도로 올려서 달려가서 처박아 버리면 이거는 아예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 처박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해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립 접지력이죠. 접지력을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게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짧은 구간이 짧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0-30m 내외다, 그걸 통과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뭐 하이에 속도 좀 올려서 그냥 그 속도대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죠? 자, 바닷가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몇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추가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제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뭐 인스타라든가 뭐 이런 데서 아마 보실 적 있었을 거예요. 자, 보시죠. 이게 타이어에 묶어서 이제 탈출을 한다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 말고도 영상 보시면은 그 바퀴에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묶어서 뭐 탈출을 한다, 이런 걸 분명히 아마 보신 분 계실 거고, 시도를 해보신 분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분명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이 휠 하우스라 그러죠. 휠에 들어가는 이 하우스가 굉장히 좁아요. 타이어 끝과 이 휠 하우스 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장착을 해요. 처음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당황스러우니까, 나와야 되니까. 이걸 달든지 아니면 나무 주워 와서 뭐 끈으로 막 묶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악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차가 박살이 납니다. 차가 휠하우스 다 때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이제 모래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래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모래를 한번 파내기 시작하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파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품이라든가 나무를 차에다 달아놨을 때 악셀을 조금만 세게 밟아버리면요, 모래를 그냥 확 파버립니다. 이렇게 파면서 어떻게 돼요? 파면서 차 순식간에 주저앉아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탈출하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고,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걸 제가 사실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촬영을 한번 하러 왔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촬영할 때도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직접 제가 차에 꽂아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에. 악셀을 밟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모래 그냥 확 파버리면서 차량의 바닥이 그냥 모래에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모래에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머드라든가 이런 데서는 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량 파손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런 방식으로 탈출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